계속 써도 돈이 쌓임 20화. 옵션, 참으로 재밌는 금융게임이다. 고대 그리스 때에도 옵션이란 개념은 존재했으며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 시기에도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사고 파는 계약이 있었다. 그러다 현대적인 옵션 시장이 시작된 건 1973년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등장했을 때부터였다. 미래의 특정 가격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금융상품, 이것이 옵션이었다. 그래서 증권사 사람들은 이것을 복권이라 부른다. 한국 거래소에서 옵션을 상품으로 표준화해 상장을 하는 것인데 기관들이 이것을 매도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권리를 구매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 복권은 만기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다. 그 가격은 시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모든 복권이 그렇듯 대다수 옵션은 만기일 날 휴지 조각이 된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심판의 날이 올 때가 있다. 김 과장, 지금 얼마나 올랐지? 지금 9, 아니 이제 10배입니다. 미친, 그럼 곧 있으면 마진콜 아니야? 예, 한국 거래소에서도 추가 증거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옵션을 사는 사람은 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그냥 되팔아도 되고 만기일에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니까. 그렇다면 누가 문제일까? 최초 판매자였다. 옵션 최초 매도자는 증거금을 한국 거래소에 넣어둬야 옵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소 5배에서 15배까지 증거금을 넣는 것이 규칙. 문제는 판매한 옵션 가격이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마진콜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이 마진콜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강제 청산이 떨어지는 것이다. 강제 청산만큼은 절대 안 돼! 최초 매도자가 펀드가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혹은 증권사가 되었든 강제 청산을 당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현재 폭등한 시장가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기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일단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부터 다시 걷어들여. 그리고 다른 만기일 잡혀있는 것들은 롤오버 시켜버리고. 마진콜에 들어갈 비용은 해결이 될까요, 부장님? 그건 내가 위에다 말해놨어. 급한 불만 끄게 해달라고. 지금은 마진콜 대응이 먼저야. 일단 위에서도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싹 긁어오라고 난리야. 처음 중국 증권이 폭락했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 쪽만 난리가 났지 국내 증시는 조금 잠잠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 쓰나미가 순식간에 몰아닥치면서 사방에 물난리가 나버린 것이었다. 얼른 집에 쏟아지는 물을 빼내기 위해 퍼담아야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어떻게 된 게 매수 주문 물량은 이렇게 많은데 파는 놈이 없어? 대체 몇 배나 남겨 먹으려는 거냐고. 벌써 10배다. 그런데도 누군가 싸그리 쓸어가버린 물량을 풀지 않고 있다. 그럴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10배가 아니라 20배도 가능해 보였다. 지독한 새끼. 대체 어떤 놈이 우릴 피말려 죽이고 있는 거야? 모두가 알고 있다. 버블이란 건 언젠가 터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 것이다.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천운이라고. 즉, 버블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간 놈들이 승자라는 것이다. 저번 달도 그러더니 이번 달 실적도 기대하긴 어렵겠구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저희는 방어를 잘한 겁니다. 중국발 시장 여파가 생각보다 한국 쪽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꼼꼼하게 한 것도 크고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뭐해? 결국 다 마이너스 아니야? 오늘만 보고를 몇 개를 받았는지 알아? 그건 그렇지만 다른 증권사들 곡소리 나는 거 보면 저흰 다행이죠. 상승장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장도 있는 법.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올 때가 있어서 문제였다. 이게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커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어휴, 서브프라임 때 비하면 여긴 천국이죠.
2008년 터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떠올리면 황대훈 대표는 아직도 아찔하다. 그땐 옵션 도입 100배나 올라서 문 닫는 곳들이 꽤 됐었잖아요. 저희도 마진콜이 터져서 채권 담보로 돈까지 빌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광운증권은 옵션 쪽은 최대한 덜 위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수익은 적어도 또 그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피해도 적게끔 말이다. 근데 이번 건도 복권 뿌린 놈들한테는 치명적일 텐데. 그렇죠. 특히 몇몇 펀드나 증권사 쪽이 난리랍니다. 왜?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야 당연히 폭등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물량을 쓸어간 놈들이 던지질 않고 있답니다. 아주 가끔씩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진짜 소량이고 대량으로 들고 있는 놈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들고 있는 놈이 누군지 여의도에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고요. 이 정도면 내부 정보 있었던 거 아니야? 미리 그걸 다 쓸어가서 던지지도 않고 있다고? 지독하네. 예, 아마 매도 쪽은 피가 말릴 겁니다. 끝없이 가격만 치솟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보고를 하던 탁지호 전무가 계속 실실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중국 증시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근데 넌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냐? 사장님, 그 옵션 들고 있는 게 누군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 포지션 들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건 절대 상대한테 들켜선 안 된다. 잘못했다가는 작업을 당한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갔는지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신입 팀장내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보고 안 받으셨죠? 신입 팀장이라면 정진호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진호는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됐는데 어때? 거기도 많이 심하냐? 팀장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손해가 막심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은가. 아무래도 조금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따로 위로를 해줘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으니 너무 기죽지 말라고 말이다. 잠깐.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왜 뜬금없이 진호 얘기를 하는 거냐? 탁전무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그 물량 지금 다 정진호 팀장 손에 있습니다. 그 물량이라면 설마? 예, 지금 여의도 놈들이 찾고 있는 그 물량이요. 오늘도 아닌 건가? 나는 무려 9개나 되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마우스로 버튼 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들인 옵션부터 ETF까지 전부 수익을 보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건 역시 이 옵션이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다 털어서 수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감이 오질 않는다. 그래서 버블이 터진 다음부터 계속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마우스만 휙휙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똑똑. 아, 네. 그때 이혜린 대리님이 들어왔다. 한 손에는 쿠키가 담긴 접시를 들고 말이다. 팀장님, 간식 좀 드시면서 하세요. 내가 흠칫거리는 걸 본 걸까? 이혜린 대리님이 내 앞에 접시를 놓고는 양허리에 손을 올렸다.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놀라지 말아주실래요? 하하, 제가 언제요? 전 대리님 쿠키 좋아요. 우리 팀장님 정말 거짓말 못하신다니깐? 얼굴에 다 써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진짜 연습 많이 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올 테니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이혜린 대리님이 슬쩍 내게 물었다. 그런데 팀장님, 저희 아직 홀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팀원들도 지루할 것 같았다. 보통 프랍 트레이더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단타를 치며 그 희열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싸워야 한다. 이미 다른 팀들은 어떻게든 손해를 메꾸고자 열심히 단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는 자유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팔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소익을 볼 테니까요.
그런데 저도 지금은 홀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저희는 돈을 계속 벌고 있고요. 내 집감이 울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이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무언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도 타이밍이 오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 그럼 저희는 팀장님 지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혜린 대리님은 꾸벅 인사를 하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대리님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접시에 담긴 쿠키를 입에 넣었다. 아, 맛있다. 대리님에게 미안하지만 오랜만에 맛있는 쿠키를 먹는 것 같다. 그렇게 몰려오던 잠을 쿠키와 커피로 깨우며 매도 버튼 쪽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댈 때였다.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신호가 내 뇌리를 강타했다. 팀장님이 뭘 하셔? 네? 아, 팀장님도 아직 홀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긴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척 지루할 것 같지만 사실 7팀 팀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무실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7팀은 자신들이 프랍 트레이더가 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수익이 나려면 들고 있는 매물을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매물을 다 팔아치우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었다. 팀장님은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모르지. 뱁사가 어떻게 봉황의 생각을 알겠어. 우린 그냥 지시만 따르면 돼. 서 과장은 그리 말하며 호로록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런 그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서 과장은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불만이 많아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팀장님을 거의 떠받들고 있는 수준이었다. 원래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팀장님도 신중하신 거겠죠. 지금 별다른 일만 없다면 이대로 쭉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현재 나와 있는 지표들만 봐도 좀 더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요. 그러나 당장 지표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해답은 아니었다. 이번 버블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모두가 300%까지 갈 거라며 온갖 지표로 희망을 그리던 중 갑자기 규제가 나오면서 버블이 터져버렸다. 그러니 기다려 봅시다. 아직은 우리가 봐도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다 좋은데 너무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이랑 책만 보는 회사 생활이라니. 그것도 잠깐이야. 만약 팀장님한테 지시가 떨어지면 그땐 우리도 벌컥? 한창 팀원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닫혀있던 팀장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까와 눈빛이 달라진 정진호 팀장이 서 있었다. 팀장님? 모두 지금입니다. 예? 들고 있는 물량 전부 던지세요. 드디어 이들이 기다리던 지시, 아니 신탁이 내려왔다. 하지만 종종 그런 것에 의문을 품는 우매한 인간이 한두 명쯤은 있는 법. 팀장님, 지금요? 한창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모두 조용! 그러나 그런 의심 많은 인간을 서 과장이 꾸짖었다. 어디서 건방지게 자아를 가져? 팀장님이 지시한 대로만 움직여. 알겠어? 거기서 그들도 퍼뜩 정신을 차렸다. 100개의 데이터보다 정진호 팀장의 말 한마디가 더 신뢰성 있지 않던가. 얼른 팔겠습니다, 팀장님. 느긋했던 사무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바빠졌다.